저런 쓰레기 같은 플레이를 일삼는 동료들 틈에서 17골을 넣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은 뉴캐슬전에서의 세부 리그에서도 볼 수 없는 토트넘의 쓰레기 플레이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게 EPL에서 우승을 다투려는 클럽의 플레이가 맞느냐고 말하면서 손흥민의 전성기를 낭비하는 토트넘에서 당장 탈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 동료들의 이해할 수 없는 쓰레기 행동들은 어쩌면 손흥민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그 대표적인 것이 브레넌 존슨의 유체이탈 인터뷰라고 말해 많은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현지에서 들끓고 있는 토트넘 선수들에 대한 맹비난과 포스테코글루의 경질 여론, 그리고 손흥민이 토트넘을 벗어나야 한다는 극단적인 여론까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BBC의 축구 경기 전문 분석 방송인 매치 오브 더 데이는 뉴캐슬과 토트넘과 경기 후 경기를 분석하면서 토트넘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패널들은 토트넘은 이날 경기에서 슈팅을 20회 하면서 경기를 지배했지만 경기 결과는 뉴캐슬의 승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송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저런 수치만 가지고 경기를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며 경기를 실제로 보면서 저 수치가 실제 경기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로 작용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그 이유로 축구 전문 통계 매체 옵타의 분석 자료를 보면 점유율이나 슈팅 숫자, 그리고 상대 진영으로 접근하는 횟수나 터치 횟수 등이 높다고 해도 그 팀이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의외로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슈팅 숫자가 많은 팀이 2022년 EPL에서 이겼던 확률이 53%이다. 슈팅 숫자가 많은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추갈모 팬들은 슈팅을 많이 할 기회가 있다면 골이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저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반박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100번의 슈팅을 하더라도 결정력이 좋지 않아 한 골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결정력이 좋지 않은 쓰레기급 선수들은 이적료나 연봉이 싸기 때문에 주로 중하위권의 주전으로 뛴다. 그러나 10번 슈팅 중에 두세 번을 꽂아 넣어 골 기대값보다 골의 숫자가 더 높아서 EPL에서 두 자릿수 골을 넣는다거나 슈팅 수에 대한 골 전환율이 평균 20%대가 넘어가는 선수들은 수준급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선수들은 몸값이 기본이 1천억대가 훌쩍 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토트넘의 이날 경기 슈팅 숫자는 20개로 9개의 뉴캐슬보다 무려 2배가 차이가 나지만 9개 슈팅을 한 뉴캐슬은 2골을 넣었고 20개의 슈팅을 한 토트넘은 1골을 넣었다. 이게 슈팅 숫자가 많다고 골이 더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저런 수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수치인데 BBC의 분석 방송에서 저런 무의미한 수치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패널들의 수준을 알만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또 다른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토트넘이 기록한 20개의 슈팅 중 6개를 페드로 포로가 했다고 말하면서 그는 지난 시즌 총 53개의 슈팅을 했고 골을 3골을 넣어 골 전환율이 6%인 중하위권 교체나 주전으로 뛸 수준밖에 안 되는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개의 슈팅을 오른쪽 윙어로 나온 오도베르가 했다는 것인데 오도베르는 이번 시즌 강등당한 번니에서 윙어로 뛰었던 선수라고 말하면서 강등을 막지 못한 팀의 선수를 왜 영입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오도베르는 지난 시즌 페드로 포로처럼 3개의 골을 넣었는데 골 전환율이 6%이다. 그도 거의 50개가 넘는 슛난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 수치를 토트넘 보드진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이날 경기에서 오도베르는 슛난사를 아무 때나 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지만 공을 필요 이상으로 질질 끌어 상대 수비수들이 모두 자리를 다 잡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골문 쪽으로 부정확한 크로스를 올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번니가 왜 강등당했는지 알겠다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정말 큰 실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좌우 윙어 쪽, 특히 오른쪽 윙어는 정말 엉망진창인데 그쪽에 아무런 선수를 영입하지 않고도 뻔뻔히 우승하고 싶다고 떠드는 포스테코글루의 얼굴은 보기도 싫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상대에게 집중 마크를 당하며 상대 수비를 묶고 있으면 그 공간으로 들어가 찬스를 잡고 슛을 때려 골을 넣어야 하는데 저런 처참한 골 결정력 때문에 손흥민만 추갈못들에게 엉뚱한 욕이나 먹고 있다고 분노하면서 손흥민이 보다 못해 어시스트를 하면 다 떠먹여줘도 골을 못 넣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역시 답답했는지 후반전에는 오도베르를 빼고 그 뒤에 존슨을 오른쪽 윙어로 넣었지만 포스테코글루의 기대와는 달리 팬들의 두 눈을 의심케 하는 크로스 대 환장 파티가 열려 영국 현지 축구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존슨은 이번 시즌 3경기에 출전했지만 단 하나의 크로스도 성공시키지 못한 처참한 성공률을 자랑이라도 하듯 상대 수비벽에 대고 크로스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길게 해서 동료들을 지나치거나 너무 늦게 타이밍을 잡아 골라인 아웃돼버리거나 하는 장면을 너무 많이 만들어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저 선수가 정말 750억짜리 선수가 맞냐는 조롱을 들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존슨은 지난 시즌 5골을 넣어 골 전환율이 9%인데 골 기대값이 10.61인데 저 정도 골을 넣었다는 것은 빅찬스를 엄청나게 날려먹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손흥민 아래쪽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를 담당하는 메디슨은 지난 시즌 4골을 넣고 골 전환율이 7%대인데 이런 선수가 마치 스스로 대단한 최고 레벨의 선수인 것처럼 떠드는 것을 팬들이 봐야 하냐는 분노가 국내 대형 축구 커뮤니티에 들끓고 있습니다. 메디슨이 어떻게 손흥민과 함께 뛸 수준이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저런 정도의 슛 정확도로는 두부 리그에 가거나 중하위권 주전밖에 안 되는 것들이 토트넘에서 마치 자신들이 인류 선수인 것처럼 행세한다. 감히 손흥민이 프리킥을 차겠다고 공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포로가 빼앗거나 메디슨이 차겠다고 하는 것을 포르테코글루는 왜 그냥 두는 건가? 당장 감독을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브레넌 존슨은 경기 후 유체이탈 인터뷰를 해 많은 팬들로부터 더욱 더 큰 질타를 받는 상황인데요. 경기 후 브레넌 존슨은 우리는 최종 단계에서 마무리를 잘했어야 했다. 경기를 지배했지만 승점을 가져오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과 1년을 함께 뛰면서 도대체 주장님에게 뭘 배운 거냐고 면박을 주면서 실력이 안 되면 밤을 새서라도 연습을 해야지. 도대체 1년이 지나도 크로스가 늘 기미가 안 보이나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저런 수준 떨어지는 선수들과 경기를 뛰면서 패배를 거듭할수록 손흥민에게는 오히려 이득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여론이 악화될수록 손흥민은 이적에 대한 명분을 얻을 것이고 재계약 없이 FA로 떠나더라도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단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